예, 이렇게 집배원 사망자 수가 늘었지만 우정본부 측은 그때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력 충원 약속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9월 서광주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이길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체국과 병가 현장을 두고 다툰 뒤였습니다. 이 씨는 우편물을 배송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우체국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일반 병가로 버텨야 했습니다. 우체국의 무사고 천일 달성이 이유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천일 무사고 때문에 더욱 은폐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의 그 산재 상황을. 만약에 이게 병가 처리, 이제 산재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 천일 무사고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숨진 뒤 우체국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뒤늦게 교통사고에 대한 공상 처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장례식을 빨리 치우기를 원했고 공상 처리하는 그 서류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집배원들의 죽음을 숨기려는 우체국의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경기 가평 우체국에서 일하다 숨진 성모 씨. 우체국은 사고 직후 유족에게 성 씨의 주말 근무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 유족이 CCTV 영상을 복원해 성 씨의 주말 출근 모습을 확인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몰라긴 했어요. 아니, 나왔으면 몰래 나왔어요. 제가 뭐 크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집배원 돌연사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나서 만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추진단에서도 우정본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의 여유율에 대한 지적도 추진단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사가 진행되고 또는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 문제를 우정본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알게 됐었습니다. 실제 노동시간같이 전문위원들이 요구하는 내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왜곡하려고 그러고 축소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데이터 요구할 때 뭐 CCTV 자료 무슨 자료 전부 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부족하다 그랬. 우정본부는 집배원 돌연사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인력 충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정규직 집배원 2,900여 명을 증원했다고 밝혔지만 증원의 80%는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실제 인력 증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